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월별로 도달해야 되는 발달 상황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발달 기준은 아이마다 정상 범위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만 기준으로 기다리다 보면 발달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시기별 발달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의 뇌신경 성장 발달을 막는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가 이런 5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면 문제가 있으면서 발달이 느린 아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드는 것이 어렵거나 자다가 많이 깨거나 통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들은 발달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수면 중에 원활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깊게 잠을 들지 못하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주의력 발달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씹지 못하고 저작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서 발달이 느린 아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하고 유동식만 먹으려고 하고 아래턱의 발달이 유독 느린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아래턱 발달이 느리고 씹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뇌신경 성장 발달, 운동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씹는 자극, 저작 운동이 부족하면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서 주의력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서 발달이 느린 아이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거나 대변 양상이 나쁘거나 방귀 냄새가 심한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장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총은 뇌신경 성장 발달, 특히 뇌신경의 시냅스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생기면 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뇌신경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기능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신경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죠. 다음으로, 잦은 감기가 반복되거나 아토피나 비염 같은 면역 문제가 있는 아이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는 것은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런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뇌신경에도 염증 반응이 생겨서 신경세포 발달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잦은 감기가 반복되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뇌신경에 산소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발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적으로 많이 민감하면서 발달이 느린 아이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감각에 많이 민감하고 소리에 너무 민감하거나 촉감에 민감한 이런 아이들은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 처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너무 조심스러워지거나 외부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자극을 받아들여서 학습하는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너무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서 여러 자극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자극도 민감하게 느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뇌신경 성장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몸 문제가 아닙니다. 뇌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죠. 이럴 때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절대로 강하거나 독한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순하고 여린 한약으로 아이들의 수면, 장, 면역 등을 조절해주면 뇌신경이 다시 원활하게 발달하게 되고 아이의 성장 발달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발달표만 보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아이의 몸 증상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치료해주면 뇌 발달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